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암으로 사망하는데 이 중에 22.8%가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2017년의 경우 한 해에 17,000명이나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30분에 1명꼴로 폐암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통계청에 의하면 흡연율은 줄어든 데다가 10년 전에 비해 위암이나 간암 같은 암 발생률은 감소한 것에 비해서 폐암 사망률은 오히려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부터 꾸준하게 전국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 국민의 19.3%가 여전히 흡연자입니다. 담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망가진 폐, 그리고 폐암인데요.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위험률을 낮추는 방법이겠죠? 오늘 영상에서 폐암이 보내는 위험 신호 4가지 알려드릴 테니 특히 본인이 흡연자이거나 혹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흡연자인 분들께서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폐암은 조용하다가 어느새 목숨을 빼앗아가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라고들 많이들 표현하시죠. 정말 뚜렷한 증상이 따로 없을 만큼 폐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미미합니다.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폐암 말기는 손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처럼 폐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탓에 치료가 늦어지다 보니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몸속 이곳저곳 들쑤시고 난장판을 쳐놓은 불청객인 셈이죠.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의 경우는 94%의 환자가 5년 내로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발견이 어렵다는 폐암은 도대체 어떤 위험 신호를 보고 알아내야 할까요? 폐암이 보내는 위험 신호 첫 번째, 폐암의 가장 흔한 증상인 가래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의 상태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탄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가래를 유심히 관찰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냥 퇴하고 뱉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가래는 외부에서 우리 몸속으로 침입한 먼지, 세균과 같은 불순물이나 염증이 기관지 점맥과 섞여서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는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잡다한 감염이나 질병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특히나 흡연자일 경우 가래가 많이 나오다 보니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요. 그런데 가래의 농도나 색은 우리 폐나 기관지 건강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의 양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을 경우라면 폐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해주세요. 만약 가래의 색이 유난히 누렇고 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만성기관지염이 생기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침이 자주 나고 목 통증도 동반되는데요. 그런데 가래의 색이 붉은빛을 띠는 벽돌색이라면 이건 조금 심각한 상황이죠. 피가 섞여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을 객혈이라고 하는데요. 객혈은 결핵, 후두염 등과 같은 다른 질병의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래가 너무 자주 나온다든지 기침 가래가 함께 2달 이상 나온다면 기관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방치하실 경우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래가 하얗거나 살짝 불투명한 맑은 색이라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래에 속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쉰목소리도 폐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암 조직의 일부가 커져서 생기는 증상이 기침과 가래였다면 주위 조직까지 침범해서 생기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쉰목소리가 이 중 하나인데요. 쉰목소리는 암 조직이 후두신경을 침범하여 생기는 폐암 증상입니다. 목이 쉬면 당연히 성대나 후두부 이상을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폐나 갑상선 문제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폐암은 가장 먼 곳에서부터 성대마비를 일으켜서 목이 쉰 증상을 초래해요. 따라서 목이 쉰 것 같거나 아프다고 이비인후과를 가시더라도 성대마비가 존재한다면 항상 폐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기침은 정말 일상적인 증상이라서 가볍게 치부되기 쉬운데요. 기침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후두암, 갑상샘암, 그리고 폐암까지 위험한 질병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3주간 기침이 멎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기침만으로는 폐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앞에서 언급한 쉰목소리 그리고 피가 섞인 가래가 한꺼번에 동반되는지를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할 만큼 폐암일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기침은 심한 통증을 수반하지 않다 보니 감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심지어 폐암이더라도 감기와 유사하게 기침 가래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침은 심지어 폐암 환자의 75%나 겪고 있을 만큼 다들 잦은 기침을 호소합니다. 흡연자의 경우는 기침이 나면 담배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시죠. 혹시 흡연자인데 평소 장기침이 많으신 편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꼭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증상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폐암도 어찌되었든 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암 조직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폐암 조직이 커지면서 폐의 흉막에서 체액 성분이 스며 나오는 흉막 삼출, 풍선처럼 공기를 품고 팽창되어 있어야 할 폐가 일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쭈그러진 상태인 허탈, 그리고 상부 기도가 막히는 상기도 폐색 등이 증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커진 암덩어리가 폐를 둘러싼 흉막이나 흉벽 구조물로 침범하면서 흉통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폐 조직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폐암 그 자체만으로 흉통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암 조직이 침범하면서 흉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조직이 커지면서 폐가 점점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면 호흡곤란까지 겪게 됩니다. 폐암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별것도 아닌 증상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단 걸 뒤늦게 깨닫기 때문인데요. 정말 속상한 것은 손 써볼 수 있음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로 말기에 암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또는 건강을 그닥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폐암 특성상 덜컥 찾아와 버리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래 건강한 폐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몸이 암세포에 침범당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